안녕하세요. 제이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마하 스타팅 핸드 C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C등급은 포지션에 크게 의존하는 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마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C등급의 핸드로 플레이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냥 네 분류로 나눈 스타팅 핸드를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등급의 구조로는 주로 1차원적이거나 약한 너 포텐셜로 인해서 주로 레이트 플레이에서만 플레이해야 하는 핸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이스, 에이스, 9, 4 같은 무작위의 싱글 수디시거나 또는 파켓 잭이나 파켓 퀸 같은 더블 수디 핸드가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극단적인 1차원 핸드가 되겠죠. 플랍에 에이스, 셋이 맞거나 넛 플러시 드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시 버려야 하는 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드와 상호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더블 수디 파켓 잭이나 파켓 퀸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트로크, 셋을 맞추었다고 해도 보드에 에이스나 킹이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셋 오버 셋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발전성이 있죠. 멀티웨이 팟에서 칩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C등급의 핸드들의 위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핸드들은 오마라는 게임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아주 약한 필드이거나 또는 버튼 포지션일 때만 플레이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F등급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들은 이런 핸드들로 절대로 플레이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핸드들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런다운 핸드라도 7하이 런다운 핸드는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654 같은 핸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미들 런다운이지만 멀티웨이 팟에서 이 핸드들이 맞추는 스트레이트는 거진 넛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핸드는 대부분 나보다 더 높은 런다운 핸드를 가진 상대에게 내 칩이 다 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로는 레인보우 핸드를 들 수 있습니다. 내장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구조적으로도 아주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죠. 이런 레인보우 핸드들은 그냥 쓰레기 핸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예 팟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오마하 스타팅 핸드를 4등급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핸드 에퀴티도 공부를 해봤는데요. 공부하면서 알 수 있듯이 핸드 가치의 밸류는 팟에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즉 참여하는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핸드의 에퀴티 성질이 완전히 바뀐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4명 이상 또는 5명 이상이 참가하는 멀티웨이 팟에서는 에이스, 9, 6 싱글 수디 같은 폴라라이즈 에퀴티가 굉장히 밸류가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폴라라이즈드 핸드가 보드에 꽉 맞았을 때는 엄청난 팟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플랍에 맞지 않았다면 쉽게 던져버릴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맞추거나 또는 확실하게 죽을 수 있는 구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헤즈업 상황에서는 스무드 에퀴티의 가치가 훨씬 올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잭10, 9-8 같은 미들 런다운 핸드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헤즈업 상황에서는 꼭 넛이 아니더라도 상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미들 런다운처럼 연결성이 높은 핸드는 플랍이나 또는 모든 스트릿에서 어느 정도의 액티비티를 항상 가지고 있으며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타팅 핸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스타팅 핸드가 말하는 것은 오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마는 포지션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마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언더더건이나 얼리 포지션에서는 플레이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A등급의 핸드나 B급이라도 아주 높은 최상위 B급의 핸드들로만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딥스택 상황이라면 아웃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미들 포지션에서는 A 등급과 B 등급의 핸들을 쓸 수 있겠습니다. 필드의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로 C 등급을 쓸 수 있겠으나 연결성이 아주 높은 핸드 그리고 내 뒤의 포지션의 플레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트 포지션이죠. 버튼이나 컷 오프 포지션에서는 플레이의 비율을 최대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A 등급뿐만 아니라 A 등급부터 F 등급까지 전략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앞에 플레이들의 성향에 따른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스무드 에키티와 약한 핸드라도 유용하게 활용해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오마 스타팅 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비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궁극의 룰은 오마에는 너체 구조에만 배팅을 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마는 너체 게임입니다. 오마를 치시면서 스타팅 핸들을 고르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잘 죽어야 된다는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핸드가 굉장히 좀 괜찮게 보여 하고 플랍이 열린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오마란 게임의 특성 때문에 플랍이 열리면 어떤 식으로든 엮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플랍부터 넛을 향한 차원적인 경로, 즉 미드로가 포함된 그런 핸드만 선택을 해서 플레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기는 게 일상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마는 띄어먹기네 운이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한 플레이어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조금씩 오마를 공부해서 이 오마하 게임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고 또 어디를 가서 누구와 플레이해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의장이었습니다.